봄꽃이 흩날리던 3월의 어느 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강의실에서 한지훈과 정유진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 순간 한지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정유진의 맑은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가 한지훈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진도 지훈을 바라보며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다음 주 조별 과제 같이 할래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유진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좋아요. 한가람 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난 한지훈은 언제나 주변의 기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유를 갈망하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훈에게 정유진과의 만남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한식을 지켜왔어. 언젠가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는 게 내 꿈이야. 지훈은 유진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열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에서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음식의 힘을 믿습니다. 유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은 지훈을 더욱 매료시켰죠. 둘은 함께 공부하고 요리하고 서로의 꿈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남산에 갈까? 서울 야경을 보며 한식 도시락을 먹어보자. 지훈의 제안에 유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캠퍼스의 벚꽃 아래, 여름 폭우 속 우산을 함께 쓰며, 가을 단풍길을 걸으며, 겨울 첫눈을 맞으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지훈의 부모님은 아들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가람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배경도 없는 여자와 어울리다니, 당장 그 관계를 끊어라. 지훈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했어요. 유진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배경이 아니라 인격을 봐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점점 더 거세졌고 유진은 지훈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어요. 지훈 씨, 우리 이별해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지훈은 필사적으로 유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죠. 하지만 유진은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이었어요. 유진이 떠난 후 한지훈의 일상은 색을 잃었습니다. 매일 그녀가 즐겨 찾던 카페, 함께 걷던 산책로, 처음 고백했던 한강공원을 찾아다녔지만 정유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훈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니? 제발 나타나줘. 지훈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한가람 그룹의 회장인 한민석은 아들의 상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니? 결국 지훈은 부모님의 권유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경영을 배우며 가업을 이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유진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한편 정유진은 다온그룹에 취직해 한식 브랜드 개발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맛 감각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 상태가 점점 달라지면서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받은 유진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에게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유진은 다온그룹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새 생명을 기다렸죠.
그리고 30시간의 진통 끝에 작고 예쁜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서윤, 내 이름은 서윤이야. 맑고 깨끗한 빛처럼 자라길 바라. 유진은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프리랜서 한식 컨설턴트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밤에는 서윤이를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글을 써서 생활비를 마련했죠.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아빠 그림 그리래. 5살이 된 서윤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이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서윤이를 많이 사랑한대. 그림은 엄마가 도와줄게.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의 한식 컨설팅 능력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과 전통 한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여러 레스토랑과 식품 회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10년이 지나자 그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정 대표님, 저희 신메뉴 개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 씨, 다음 식품 박람회에서 강연 부탁드립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지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한가람 그룹의 소식이 나올 때면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훈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가람 그룹의 이사로 복귀했다는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엄마, 저 나중에 요리사 될 거예요. 13살이 된 서윤이가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서윤이는 분명 멋진 요리사가 될 거야. 서윤이는 어머니를 닮아 음식에 대한 열정과 예민한 미각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요리 동아리 회장을 맡았고 전국 요리 경연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며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23년이 흐른 지금 한지훈은 한가람 그룹의 성공적인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식의 세계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죠.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가람 타워 최상층 회장실에서 지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미국 지점 오픈 일정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표 여기 두고 가세요. 겉으로 보기에 한지훈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리더, 한식의 세계화를 이끄는 혁신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지훈은 종종 깊은 밤 혼자 남겨질 때면 정유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오늘도 야근이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요. 한편 정서윤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한식 전문가가 되고 싶었지만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경험이 필요했죠. 엄마, 나 결정했어. 한가람 그룹에 지원할 거야. 서윤이가 결심을 밝혔습니다. 유진은 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가람이라고? 왜 하필? 한식 세계화를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지훈과 한가람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딸에게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먼 곳에 있다라는 애매한 대답으로 넘겼죠. 서윤아,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한가람이어야 할까?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혹시 다운그룹과 라이벌이라서 그래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꿈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유진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래, 내가 원한다면 지원해봐.
서윤은 밤새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란에 어머니 정유진, 전다운 그룹 한식 개발팀이라고 적으며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받고 싶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모두 담아 지원서를 제출했죠. 한가람 그룹 인사팀은 수많은 지원서 중에서 정서윤의 이력서를 선별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최종 면접자 명단이 한지훈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정서윤, 23살 지훈은 서류를 넘기다 문득 멈췄어요. 그녀의 이름과 나이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란에 적힌 정유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지훈은 서윤의 면접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그는 인사팀에 연락해 자신이 직접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지훈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서윤 씨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안내로 서윤이 면접실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온 서윤을 본 순간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진을 닮은 눈매 그리고 목소리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지훈은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잠시 내려주시겠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서윤이 마스크를 내리자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23해 전 자신이 사랑했던 정유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지훈은 앞에 앉은 정서윤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 표정, 말투, 모든 것이 정유진을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며 면접을 이어갔지요. 정서윤 씨, 한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한식 컨설턴트로 일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식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특히 전통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에 관심이 많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이력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유진, 전다운 그룹 한식 개발팀이란 문구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어머니가 다운 그룹에서 일하셨군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서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계세요.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유진이 아프다니. 다급한 마음에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곳은 면접장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면접을 마무리했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면접실을 나간 후 지훈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3해 전 사라진 정유진, 그리고 23살의 정서윤,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방금 면접 본 정서윤 씨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특히 어머니 정유진 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서윤을 회사로 다시 불렀어요. 사무실로 들어온 서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서윤 씨 면접 결과는 합격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머니, 정유진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병으로 입원해 계신가요?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나는 23해 전 정유진이라는 여성과 깊은 관계였어요. 대학 시절 만나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요.
그리고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어요. 그럼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인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는 멀리 있다고만 하셨어요. 한 번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죠. 지우는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겠어요? 20세 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가끔씩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유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서윤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침내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512호 앞에 섰을 때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요. 서윤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정유진이 누워 있었어요. 20세 해가 지났지만 한지우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지훈의 가슴이 저며왔어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서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죠.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한지훈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지훈 씨? 지훈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저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서윤이 나간 후 지훈은 유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지냈니?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다시피 그럭저럭 살았어요. 당신은 성공했네요. 텔레비전에서 종종 봤어요. 지우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나 차갑고 마른 것이 느껴졌어요. 왜 모든 걸 숨겼어? 왜 서윤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했다면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까요? 당신 부모님이 허락했을까요?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내가 알았다면 모든 걸 다르게 했을 텐데.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어요. 당신은 한가람의 후계자였고 나는 그저 가난한 집 딸이었죠.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서윤이는 정말 내 딸인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떠난 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그의 부모님은 유진에게 찾아가 큰돈을 주며 지훈의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다는 사실. 유진이 그 돈을 거절하자 다운 그룹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유진이 홀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진실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우는 유진의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지우는 벽에 걸린 서윤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그가 놓친 소중한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서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네. 미안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정유진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지훈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훈은 서윤과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아버지신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니와 나는 대학 시절 깊은 사이였어. 하지만 내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단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죠.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알았다면 꼭 찾아갔을 거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았다면.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가족분들인가요? 정유진 씨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네요. 지훈과 서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이에게 아버지가 생겼네. 유진의 말에 지훈과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던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라고 했어요. 췌장암이 많이 진행됐대요.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꼭 나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유진은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서윤아, 이제 너에게 아버지가 생겼구나.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지우는 유진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진실을 모두 말해줘.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지훈 씨가 유학을 떠난 후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내게 돈을 건네며 지훈의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했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거절하자 당신 아버지도 직접 찾아왔어요. 한가람의 후계자가 내 같은 배경의 여자와 결혼한다면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며. 지우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만약 내가 지훈에게 연락하거나 다시 나타나면 다운그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서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들이 지금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그랬다면 당신 부모님의 협박이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 20 초반이었잖아요.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던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주 할머니 집에서 너를 낳았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너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 지우는 유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었고 나는 내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서윤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한지우는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부모님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후회, 슬픔이 뒤엉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저택의 현관에 들어서자 관리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식사 중이십니다. 지우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유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다니 무슨 일이 있었니? 지우는 식탁에 양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20세 전 유진에게 찾아가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거절하자 다운 그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나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한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 내 미래를 위해서였어.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제 미래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문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훈아, 우리는 항상 내가 최고가 되길 바랐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그 여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유진이라고요. 그리고 그녀와 제 사이에는 딸이 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딸이라니? 지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정서윤입니다. 23살이에요. 유진이가 홀로 키웠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랬구나.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지우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중증 췌장암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지훈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서윤이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아버, 회장님? 윤미숙은 천천히 유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유진 씨, 미안해요. 우리가 당신과 우리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네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모두가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뿐이죠. 한민석도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고집과 오만함이 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소. 지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 가족으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지훈이 놀라 외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윤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윤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강했어요. 한 번도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위급합니다. 가족들이 들어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유진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잖아. 지훈이 다가와 유진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제발 포기하지 마.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요. 유진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어요. 지훈 씨, 서윤이는 우리 딸이자 당신이 잃어버린 가족이에요. 부탁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처럼 서윤이를 사랑해 주세요.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유진아. 유진은 마지막 힘을 모아 서윤의 손과 지훈의 손을 포개어 잡았어요.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나도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유진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지만 유진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유진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서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지훈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지우는 유진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곳인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작은 기념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곳은 유진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개발한 레시피들,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꾸며졌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을 좋아하셨어요? 지훈이 서윤에게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늘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과 서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가람 그룹은 유진의 테이블이라는 새로운 레스토랑 체인을 런칭했고 유진이 개발한 메뉴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1년 후 서윤의 24번째 생일에 지훈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전주 한옥마을의 한 한옥으로 데려갔어요. 이곳은?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키우던 집이야. 내가 찾아서 다시 매입했어. 이제 이곳은 내 것이란다. 서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방을 돌아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서윤이 처음으로 지훈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감사해요. 지훈은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서윤아, 가족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서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두 사람은 한옥마루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유진이 좋아하던 그 풍경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내일 엄마가 좋아하시던 비빔밥 만들어 볼까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래, 함께 만들자. 내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한지훈과 정서윤은 정유진의 사랑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유진의 꿈을 이어가는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